네, 안녕하세요. 노을곰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화면 역시나 빗썸에서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반등을 하고 있죠, 오늘. 네,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나쁘지 않고요. 네, 이만큼 많이 올라갔으면 이 정도 조정 오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빗썸에서 마찬가지로 만원씩 사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바빠가지고 매수를 못해서 오늘 다시 2만원씩 매수를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2만원, 이더리움 2만원.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거의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돈이 뭐 샘솟는 그런 우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 매수를 오늘도 끝냈고요. 총 매수 금액은 266만원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0% 수익 보고 있고요. 평가 손익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45%, 이더리움 50%, 네,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현황은 이렇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바로 이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중국 채굴 금지 흔적을 제거했다, 복구 완료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채굴 금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런데 그 해시레이트가 거의 다 복원됐다, 다 올라왔다, 그때 수준으로 회복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해시레이트는 몇 달 전 바닥에서 2배로 증가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채굴 난이도고요. 네, 채굴 난이도 그리고 해시레이트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지금 해시레이트 그 채굴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네, 올라가고 있죠. 채굴 난이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해시레이트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밑에 보면은 해시레이트가 186.1까지 7까지 올라온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난 이제 중국 규제 채굴 금지 하기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그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위쪽으로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겠어요. 해시레이트가 올라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는 보시면 여기 있죠. 자, 채굴자들은 최근 몇 달 동안 벌어들인 코인을, 채굴한 코인을 팔지 않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자, 채굴자들이 코인을 채굴해서 시장에 풀어야 공급이 생기는 거죠. 우리 가장 그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공급과 수요의 그 균형, 공급과 수요의 원리,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채굴을 한 채굴자들이 본인이 채굴을 한 코인을 시장에다가 내놓지 않고 있다 라는 거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근데 수요는 그대로여도 됩니다. 수요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기만 해도 공급이 없으면 네,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공급이 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또 없으면 가격은 또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시바이누 같은 코인들로 사람들 어떤 관심을 끌게 되면은 이 시장에 들어오는 코인 투자자들이 이제 수요의 역할을 좀 뒷받침해주면은 코인 가격은 더 높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라는 거를 전달드리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자, 미 CFTC 위원장 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SEC와 CFTC 간에 이 암호화폐 관리 권한을 놓고 어떤 패권 싸움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 번. 근데
지금 CFTC 위원장이 아예 그냥 대놓고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CFTC의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FT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고요. 상품거래소에 상장하는 상품과 금리, 파생상품을 전반 등을 미국의 선물거래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 관련된 그리고 상품 관련된 거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암호화폐 섹터의 성장과 그것이 소비자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위험을 고려할 때 CFTC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도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뭐예요? 암호화폐 현물 시장도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현물 시장,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하는 그 마켓, 그 시장, 코인베이스 그 마켓, 바이낸스 그 마켓, 그게 현물 시장입니다. 현물 시장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SEC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내용이 상충되죠. SEC는 이 코인 자체를 증권으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 권한과 규제 권한은 SEC가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CFTC는 근데 뭐라고 해요? 본인들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 기관이 지금 서로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약간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CFTC와 SEC는 서로 간에 이 암호화폐 관리 감독 권한을 서로 가져가려고 애쓸까요? 네. 이 시장이 앞으로 미래에 대단한 먹거리고 대단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먹다 버린 빵 조각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서로 가져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뉴스 또 넘어가면 이 또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다른 기관이 또 등장합니다. 미국에. 그렇죠. 뉴스를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볼까요? 이건 다른 뉴스고요. 지난 1시간 5억 달러 이상이 청산되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1시간 동안 5억 달러 이상이 청산됐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네, 한 6천억 원 정도 하려나요? 네, 6천억 원 정도가 청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제 영상 때 마지막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 비트코인 선물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중에 롱 포지션이 너무 높으면 이 롱 포지션에 베팅한 이 금액들을 청산을 하기 위해서라도 밑으로 한번 대단히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산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선물 웬만하면이 아니라 그냥 하지 마시라.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청산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청산을 하고 갈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네, 한번 청산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자, 인도 재무부 관계자가 암호화폐 규제 틀은 내년 2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완전 금지는 안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암호화폐 규제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좋은 뉴스가 되겠고, 인도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거래를 금지하냐,
금지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규제 틀을 내년 2월까지 만들어 놓고 금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이 암호화폐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인도 시장입니다. 인도 시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대기업들이 각국, 세계 각국의 대기업들이 지금 인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지사들을 보내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출장을 보내서 거기 지금 마켓 쉐어를 좀 가져가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중국 시장보다 더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 인도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한된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하는 이전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금지하진 않을 거다.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를 일종의 상품과 같은 자산 범주로 규제한다. 자산입니다. 자산이에요. 뭐 금융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뭐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산 범주로 규제하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래 및 수익금에 적절한 과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볼까요? 다음 뉴스. 엘살바도르가 420비트코인을 추가로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 정부 중에서 이제 최초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총 700비트코인을 구입해가지고 이번에 구입을 더해서 1120비트코인을 현재 보유 중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엘살바도르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 과연 미래가 궁금합니다. 아마 대단히 이제 역사에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CFTC와 SEC의 그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한 패권 싸움, 거기에 한 군데가 더 포함이 됐습니다. 자, 볼까요?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이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은행 감독 당국이 은행들이 암호화폐 자산에 관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 미 연방예금보험공사입니다. 네, 여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은행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법적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로드맵을 제시한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예요? 고객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대출을 담보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고요. 더 전통적인 자산처럼 대차대조표에 보유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칙 포함.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발을 담그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볼까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은행 내부로 가져오지 않는다면, 은행 내부로 가져온다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네 밑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가져오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행 내부로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행 밖에서도 발전할 것이다. 그렇죠. 발전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연방규제당국은 그것을 규제할 수 없을 것이다. 연방규제당국이 그것을 규제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들이 은행의 밑으로 가져와서 자기들이 관리 감독을 해야 규제를,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이걸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SEC나 CFTC는 뭡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증권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규제한다라고 그러고, 상품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규제한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은행 내부로 가져오지 않으면 규제할 방법이 없을 거다라고,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패권을 가져오려고 지금 미국 내에서 여러 기관들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는 상태죠. 대단히 흥미롭죠. 네, 이 시장이 얼만큼 더 커질 건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 이더의 소각량이 채굴량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각량, 없어지는 양이 새로 생산되는 양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네, 소개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66포인트로 그리드, 탐욕 상태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84포인트로 극단적 탐욕이었는데, 뭐 가격 하락 조금 하니까 또, 갑자기 공포 단계로 조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희일비 금지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요, 61,100불입니다. 그래서 도미넌스는 46.37%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어제보다 뭐 많이 빠졌었는데 6만 달러가 깨졌네 뭐 어쩌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금방 다시 회복해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도지코인이랑 시바이누 코인이 이렇게 진한 초록색으로 상승을 많이 하는 걸로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모습이고요. 자, 오늘 김치 프리미엄은 네, 3.3%입니다. 3.3%. 뭐 아직까지는 많이 끼지 않은 상태고요. 많이 낄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40%, 50%까지 낍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비트코인 선물 롱 포지션 74%, 숏 포지션 25%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으로 좀 지겹고 심심한 장입니다. 사실 이 시장이 되게 재밌어요. 다이나믹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입니다. 어떨 땐 좋았다가 어떨 때는 또 우울했다가, 네, 하루 만에 그게 하루가도 아니죠. 몇 시간 만에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재미난 시장이 바로 이 코인 시장인데요. 지금 벌써 며칠째 재미가 없습니다. 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뭐 그냥 너무 뜨뜻미지근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조금 좀 재밌는 시장으로 돌아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